안녕하십니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는 댓글을 봐도 사주 공부가 됩니다. 49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 중에서 사주 공부에 도움이 되는 댓글을 골라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어떤 댓글을 동영상으로 만들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댓글입니다. IJ 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전주 문제에서 삼상격의 사주에서 조우상 화운도 희신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토금수만 희신으로 보아야 하나요? 라는 댓글을 주셨네요. 이 댓글은 사주 맞히기 14번째 문제에서 나왔던 문제죠. 쉽게 해서 그 사주가 불이 없는 사주인데 희신으로 조우상 불이 돌아도 좋지 않느냐는 게 IJ리님의 질문인 것 같은데 사주를 보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인데요. 이 사주가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입니다. 세 가지 오행으로 된. 이 을목이 있는데 나무가 있는데요. 얘기하지만 이 나무는 을경합금을 했다는 얘기예요. 왜? 이 사주에 은근히 물기운이 많아요. 개수도 있지만 축중의 개수, 그 다음에 신금안의 임수까지 해서 물이 상당하다 보니까 사주에 햇빛이 없다 보니까 이 나무가 썩게 생겼어요. 그리고 사주에 이렇게 쇠기운이 많다 보니까 냉기, 서리빨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서리빨에 또 물기운에 이 을목이 썩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을목이 살 길을 찾아본다는 얘기죠. 바로 경금이 있네요. 을경합금을 하면 본인이 쇠로 변해서 살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경금이야 사주에 쇠가 많으니까 을경합금을 해서 쇠로 변하더라도 자기 성분을 가지니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합을 받아주죠. 그래서 을경합금이 돼가지고 토, 금, 수로 이루어진 삼상격 사주가 됐습니다. 자, 제가 이 댓글을 채택한 이유가 있어요. 삼상격은 세 가지 오행으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세 가지 오행인데 세 가지 오행이 균등하게 힘을 가지고 있으면 가장 성격 제대로 된 삼상격이에요. 그러나 많은 삼상격이 오행의 균형이 무너진 사주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삼상격은 좀 파격이라고 그러죠. 대신에 우는 삼상격이 세 가지 오행이 균등하게 이루어졌으면 세 가지 오행을 받은 운이 좋다는 얘기죠. 희신이 세 가지 오행. 그러나 사주에 삼상격 사주가 오행 중에서 하나가 균형을 이루게 되면은 그 균형을 맞춰주는 운기가 제일 좋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는 쇠기운 상당하죠. 을경합금까지 해가지고. 그리고 물도 상당해요. 개수 조그마한 물이지만 신금안의 임수, 축중의 개수가 있어요. 물도 대단하지만 이 축토 흙이 좀 작죠.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흙이 좀 균형을 잃어버린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운에서 흙을 채워주는 운기가 왔을 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삼상격 운기를 봤을 때 삼상격의 균형이 어떤가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죠. 균형을 잘 이루어졌을 때 삼상격이 잘 빠졌다, 잘 이루어졌다고 하고 어느 오행이 하나가 부족하다 그러면 삼상격이 조금 파격이 된다고 그래서 그 부족한 기운을 채워줄 때가 좋다는 거 꼭 머리에 담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사주에 불이 없으니까 불이 오면 좋지 않습니까? 라고 아이제리님께서 얘기했는데 불이 오게 되면은 삼상격이 깨지죠. 세 개로 된 오행 중에서 한 가지 오행이 더 첨가가 되면 불순물이 끼어가지고 조우로는 물론 필요할지 모르겠지만은 삼상격이 깨져서 좋지가 않습니다. 조우가 되게 되면 항상 얘기하죠. 종격사주는 건강하고 건강 1번, 2번 배우자라고 그랬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조우가 무너지기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건강운은 이렇게 조우가 되면 건강운은 좋지만 사회운이 있죠. 재물이 어떻습니까? 시험은 합격해 가겠습니까? 이런 운에서는 조우가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이 조우가 들으면 건강에는 도움이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조우로 불이 들어오게 되면 조우가 깨지기 때문에 운기가 좋지 않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댓글입니다. 322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강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동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곤명, 경신년, 무인월, 무진일, 경신시생으로 양팔동 사주입니다. 간여지동에 연지, 월지, 인신충이고 월지가 편관이고 연주, 시주가 식신. 이 사주 역시 배우자복, 자식복이 약한
박한 사주인가요? 또 하나 육진이 지장간에 많이 있는 경우 무재나 무인성 사주로 보는 건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댓글을 올려주셨네요. 자, 사주를 보면서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죠. 경신년 무인월 무진일 경신시에 태어나신 분이죠. 여자분이신데, 자, 이 사주가 인목만 아니었으면 이행격으로 깔끔하게 빠질 뻔 봤죠. 토하고 쇠로만 돼 있는, 흙하고 쇠로만 돼 있는 토금 이행격으로 될 수 있었을 텐데, 이 인목이 끼어가지고 잡티가 돼서 이행격이 되지 못했네요. 그래서 일반격으로 봐야 되고, 사주에 상당히 세기운이 강하죠. 경금, 신금 해가지고 흑기운도 제법 있지만은 세기운이 대단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양팔동, 다 양기운으로 돼 있죠. 음팔동이 됐든 양팔동이 됐든 항상 문제가 생기죠. 오행이 분포도 중요하지만 음양의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굴곡이었는데 이렇게 양기운으로 강해져 버리면 강하면 부러지기 마련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기운으로 쉽게 해서 어떤 나라가 있는데 남자로만 돼 있는 나라다 그러면 얼마나 그 상막하고 또 편고가 심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양기운 이렇게 음기운이나 양기운 한쪽으로 치우치면 좋지가 않죠. 자, 이분 배우자운을 물어봤어요. 배우자가 뭐죠? 흙으로 태어나신 분한테 관이 나무죠. 나무가 어디 있나요? 인목이 있고 진중에 조그마한 풀 을목이 있네요. 자, 이 인목은 신금할 때 인신충을 얻어맞네요. 사주에 물이 있으면은 물을 생하느라고 쇠가 나무를 갖다 극하지 않을 때 물이 없기 때문에 바로 인신충으로 들어가서 이 나무를 박살났네요. 그죠? 그리고 이 진토 안의 을목은 사주에 햇볕이 없기 때문에 축축함이 있죠. 진토 안에 개수도 있고 신금 안에 임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제법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숙살기, 냉기 있죠. 냉기. 새들의 냉한 기운. 그거를 서리빨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리빨의 이 을목도 거의 썩어가고 있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나무가 질이 그렇게 안 좋죠. 그럼 나무가 바로 이분한테는 배우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배우자운이 안 좋죠. 그런데다가 보니까 무진 이게 일간하고 지지하고 일간하고 일지하고 같은 오행으로 된 거를 간여지동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사주에 관이 이렇게 박살나고 좋지 않을 경우는 간여지동이 제대로 힘을 발휘한다고 그랬죠. 간여지동은 일간과 일지가 같은 오행으로 돼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일지는 부부궁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 배우자하고 나하고 힘이 같으니까 힘이 동등하면 문제가 생기죠. 힘이 어느 쪽이 한쪽이 강해버리면 싸움이 없는데 힘이 동등하게 되면 싸움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간여지동이 다툼이 많아가지고 배우자운이 약해지는 살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간여지동까지 있어서 배우자운이 안 좋고 또 무진이 뭡니까 이게 백호살이죠. 백호살이 일지에 있어가지고 일주에 있어가지고 부부궁에 있어가지고 이 또한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니까 이분은 배우자운이 상당히 약한 그런 사주가 됐네요. 특히 그리고 양팔동도 여자분이 양팔동이면 상당히 또 기가 강하기 때문에 이것도 배우자운을 약하게 하는 것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리고 질문이 뭐냐면 자식운은 어떤가요? 이 자식이 본인이 좀 약한 흑기운이 제법 있지만 그래도 세기운이 상당하죠. 그래서 힘을 많이 빼간다는 얘기예요. 내 힘을. 그래서 약간 부담이라는 얘기죠. 부담. 자식도 좀 부담이다. 이렇게 통변할 수가 있고 또 마지막으로 지장간에 있는 재성, 인성은 어떻게 무인성, 무재성으로 보느냐 이렇게 했는데 지장간에 있는 오행 상당히 중요해요. 어떤 거는 힘을 발휘할 수도 없지만 어떨 때는 힘을 나와 있는 것보다 더 발휘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장간에 있다고 해서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이 신금 안에 임수, 진토 안에 개수가 있죠. 이 물들은 사주에 쇠기운이 많고 쇠는 물을 생하는 오행이죠. 그래서 사주 또 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물기운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이 사주는 재성이 제법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인목 안에 병화는 인신충으로 해가지고 좀 힘을 잃은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장간에 있다고 해서 어떤 오행을 절대 무시하면 안 돼요. 무인성이다, 무재성으로 보시면 안 되고 지장간에 있는 오행도 반드시 힘에 따라서 힘이 많냐 적냐는 있어도 그거를 무인성, 무재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힘을 느끼시고
절대 무죄성, 무인성으로 보시면 안 된다는 거 꼭 머릿속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안상조님께서 올려주신 댓글입니다. 양인살은 임자뿐입니다. 경금의 유금이지 경자가 아닙니다.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셨는데, 안상조님 그 얘기도 맞는데 사주팔자를 볼 때 양인살을 적용하는 것은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일간의 양인살을 적용하는 겁니다. 사주팔자에 있는 전체 천간에 있는 오행을 양인살로 규정하는 게 아니고요. 사주를 보자고요. 자, 이 사주팔자죠. 병원년, 경자월, 임자일, 경자시에 태어났죠. 자, 양인살은 임수한테는 자수가 양인살이죠. 계수한테는 축토가 양인살이고 경금한테는 유금이 양인살입니다. 안상조님 얘기가 맞죠? 그러니 안상조님 얘기는 경금은 자수가 양인살이 아니고 유금이 양인살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사주팔자를 볼 때 양인살을 적용할 때 말이죠. 안상조님 양인살을 적용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야 돼요. 일간의 양인살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른 천간에 있는 오행의 양인살을 찾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설명하는 거는 이 임수의 양인살이 자수다 이렇게 설명한 거지 경금의 양인살이 자수다 바로 밑에 있는 게 양인살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상당히 좀 착각을 하신 것 같은데 안상조님도 앞으로 양인살 적용할 때 일간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인살을 찾는 연습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일간이 경금일 때는 유금이 양인살이에요. 자수가 아니라. 아시겠죠? 일간이 병하면은 오화가 양인살이에요. 그래서 양인살을 찾으실 때, 작용력을 찾으실 때는 항상 일간에 대한 양인살을 찾으시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상조님이 착각하신 거는 다른 천간의 양인살을 얘기하신 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항상 양인살은 일간을 기준으로 찾으란 말씀 드립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여러분께서 소중하게 올려주신 댓글을 가지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항상 감사드리고요. 이번 주에도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